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북상을 했는데 다행히 예측보다는 아직까지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늘 예측하면 주식시장에서도 과소 예측과 과대 예측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거나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재난 같은 경우는 과대 예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우리 어떤 악재도 대외 악재도 사실은 갑자기 나오는 블랙스완이 문제이지 문제가 있으면 노이즈가 생기면 대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약간 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실무 협상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160억 달러 관세 발효를 했다 그러면서 협상하면서 소위 방아쇠를 당겼다 비겁한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이건 장전된 총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날아간 총알 아닙니까? 그래서 걷어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또 이번 협상이 그렇게 쉬울 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망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미증시는 어제 그래서 다우가 0.3%, 나스닥이 0.1% 정도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우리 금요일장은 뭘 주목하면서 대응해야 될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보는 중심된 시각, 날카로운 시각,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미중 이번에 실무 협상이 그렇게 순탄하게 만나서 착착착착 사인하고 끝날 걸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500억 달러 가운데 160억 달러죠.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했다는 얘기, 또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미증시가 조금 밀렸는데요. 어떤 시각이세요? 표현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어제 이제 160억 달러는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고 이미 날아간 총알이니까 못 걷어들이는 거 아니냐.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좀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을 진행하냐 마냐를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말 그대로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대 자체가 없는 자리에서 무언가 나오면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기대가 가득 차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시장은 다치기 마련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한동안 협상 자체가 없었고 정말 간만에 열리는 협상 테이블이고 어제까지는 이미 날아간 총알이고 향후 방아쇠를 추가적으로 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어제 160억 달러가 예정대로 이미 날아간 거니까 못 거들어드렸으니까 중국 증시가 빠졌느냐? 아니에요. 어제 중국 증시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조금 160억 달러 얘기 듣고 소폭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치로 놓고 보면 어제 플러스 값 났어요. 예정된 시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중에 있을 이르로 보고 있는데요. 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는 500억 달러는 기정사실. 그 바깥이 이제 문제인 거니까요. 실제로 이게 나오냐 마냐. 10% 관세가 아니고 이걸 25% 관세로 소위 말해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로 얘기를 하냐 마냐. 이게 나오고 나면 중국이 똑같은 사이즈, 이제까지는 어제만 해서 보더라도 160억 달러 미국이 발표하니까 중국이 바로 뭐예요? 중국도 160억 달러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2천억 달러가 나왔을 때는 똑같은 사이즈는 못 불러냅니다. 불가능하죠. 작년에 미국에서 총 사들인 금액이 1,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2천억 달러를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무리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드 때문에 우리 피해 입었던 이 기억들이 생생하실 테니까 야 미국 가지 마 대놓고 얘기하죠. 미국 가지 마라든지 너네 이 M&A 난 반대세라든지 할 테면 해봐 나는 위안화를 계속 약세로 끌고 갈게라든지 실현 가능성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 이런 쪽들까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안 굴러가죠. 그러다 보면 위험 선호도 떨어지고
갈등은 격화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간 선거 가기 이전까지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 표는 점점 복잡해져 왔었던 거예요. 예전에 표가 이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갈지 말지 모르겠다. 뭐 아직 뭐 시장은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뭐 그냥 몇 개 화살표에 불과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화살표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위에 쓴 것처럼 과정 자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예상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11월까지 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짤 거다. 11월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 중간선거. 여기까지만 이 노이즈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걸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간선거입니다. 그러면 중간선거까지 표가 필요한 트럼프와 미국인들의 인식을 살짝 읽어보면 중국 때문에 덜 부자가 됐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중국을 건드려주고 뭐 북한 때문에 불안해졌어라는 부분을 국제사회로 끌어냈으면 요즘에 다음 주만 하더라도 폼페이오 4차 방북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예. 다음 주 초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뻔질나게 다니겠습니까? 지금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뽑아내야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국제사회로 끌어낸 다음에 다음 진도가 못 나가다 보니까 지금 애가 달아서 움직이는 쪽은 미국 쪽이라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너네 자꾸 이렇게 뒤에서 보조금 주지 마라. 그러니까 제일 들기 쉬운 예가 뭐 LGD와 BOE 정도. BOE가 뭘로 그렇게 뽑아내요? 뭐 정부가 뒤에서 보조금 깔고 있으니까요. 뭐 과잉 생산 났었던 것들, 뭐 철강 같은 거, 뭐 셧 시켰던 것도 뭐 기억 나실 거고요. 2차 전지도 그랬고. 네, 뭐 그랬었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네. 뭐 이거 보호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을 뭐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했었던 것처럼 너네 환율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지금부터 당장 강세로 돌려놔, 뭐 이런 식의 압박. 뭐 사실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압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예상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압박 자체가 없었으면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압박을 넣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럼 너 지금서부터 강세로 돌려놔 라고 얘기하는 게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이 있는 다음에 이제 예상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 페이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복잡하지만 해결은 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자체가 피곤한 거지 향후의 뭐 시장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러시아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트럼프는 사실상 탄핵이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트럼프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나 탄핵되면은 시장은 붕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친화 정책과 뭐 감세안과 뭐 이제까지 뭐 굉장히 큰 폭의 이 시장 강세 요인들을 들이밀었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 결국은 중국 이렇게 옥죄다 보면 이게 연사를 날리다 보면 중국인 사이에 이게 드문드문 서 있는 미국인들까지 같이 맞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제는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사실 이때가 북미 역삼 뭐 실시했을 때 정도 되니까요. 예. 그 이전 움직임 보면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아주 대놓고 밀어 제꼈던 시점들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EM 시장은 사실 뭐 시간이 될까요? 네. 그럼 짧게 말씀드리면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넘버원 기축통화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 교역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당장 우리는 달러 떨어지면 문제 생깁니다. 미국은 달러 뭐 부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죠.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교역에 있어서 누가 좀 남기고 누가 좀 손해 보냐라는 부분으로 보면 미국이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소비대국이잖아요. 게다가 또.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바로잡기 시작하면서 니네는 왜 미국한테 이렇게 많이 남겨 먹냐라는 부분을 들먹거리기 시작했고 교역만 봤잖아요. 만약에 뭐 자제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학비도 미국한테 주는 거고 자제분들이 이 미국 나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쓰고 자고 뭐 하는 것들 다 미국에서 소비 데이터거든요. 이런 서비스 수지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딱 교역만 봤어요. 그러면 이 교역 가지고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그늘질 거 아닙니까? 대부분 신흥국들인데요. 신흥국들의 리스크 인덱스 값 튀어 올라갑니다. 요즘엔 좀 떨어졌죠. 이 와중에 아르헨티나 얼마 전에 있었던 터키 예. 얘기 많았죠. 네, 브라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어제는 남아공 랜드화가 위험해 보인다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에서 위험이라고 얘기하면 변동성 지수 얘기하는데 이 볼러티리티 이 변동성 값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만들어낸 이 위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자 해지라고 걷어들일 수 있는 쪽도 미국입니다. 네, 앞에 이제서 봤었던 것처럼 11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않던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반영할 만큼은 반영했고 추가적으로 겁낼 부분보다는 기대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지 않겠느냐. 아까 전에 태풍에 대해서 과대 예상, 과소 예상했는데 시장은 이번에는 과대 예상을 많이 했죠. 터지면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트럼프는 참 여러 가지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어느 나라는 취임할 때 시기가 중요합니다. 경기가 사실 안 좋을 때 취임해야 이후에 좋아질 일이 많거든요. 경기 고점에 취임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강 사이클을 타면 이제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사실은 미국 경제가 그 회복이 돼 왔고 주가도 엄청 오른 시점에 사실은 트럼프는 취임을 했는데 이후에 막 악셀레레이터를 밟아가면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국내 증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돌파구가 좀 필요했거든요. 돌파구가 어느 쪽에서 뭔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어제 보면 중국, 상하이 단체 관광객 여기서 이제 그 돌파구가 조금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좀 터졌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예, 일단 나온 팩트들 뉴스 좀 해석하고 시장 영향 볼게요. 예. 종목 얘기 이어가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에 민감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소위 마른 장작 같은 이 시점에 불똥 하나 딱 튀면은 화르륵 타오르는 거거든요. 어제 화장품, 면세점, 이런 데들 주가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차트 반전 나온 게 신세계 이런 거 보면 신세계 주가 진짜 그랬죠, 정말 잘 나가다가 정말 밀렸어요. 제대로 떨어졌다가 어제 제대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팩트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해가 17개월 만에 단체 관광을 풀어줬다라는 기사가 어제 장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좀 들어가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4불 원칙은 고수합니다. 4불 원칙이 뭐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기 안 돼요. 크루즈 안 돼요. 롯데자 들어갔는데 안 돼요. 롯데 호텔, 롯데 면세점 이거 안 돼요. 있어요. 예. 그리고 온라인 상품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몇몇 개 제한적인 여행사에다가 단체 관광 허용을 풀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5번째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베이징, 산둥성, 후베이, 충칭,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상해니까요. 그래서 완벽히 확 풀어줬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넣으시고
향후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반응들이 나왔던 건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완벽히 단체 관광이 풀리지 않았고 뭐 크루즈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사드 이전 데이터의 70% 회복했습니다. 중국의 네. 인바운드 수. 그렇군요. 네. 70% 회복이면 단체 관광 다 풀리고 크루즈 들어오고 라고 하면은 100% 회복할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반응을 보고 예. 이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잘못될 리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가서 골라봐야 되는데요. 화장품 면세점은 너무 쉽죠. 어제 반응이 바로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오늘 뒤 이어 갈까요, 안 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할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도 제가 카지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한번 제가 들고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엉망으로 나왔다. 여기까지다. 예. 뭐 엉망으로 나올 것 같았으니까 이 가격에 와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드러백이면은 게임하려고 돈 바꾼 거죠. 외국인 카지노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돈 주고 칩으로 바꿔간 겁니다. 네. 이제 파라다이스고요. 네. 매출액으로 보면 네. 됩니다. 이제 드라백은. 네. 그렇죠. 특히 파라다이스가 돋보이는 이유는 파라다이스 시티 이 신규 사업장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돈으로 이번에 어닝으로 보면은 여기가 고정비 지금 채워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어닝이 예.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파라다이스에서 그거를 크게 개의치 않는 이유는 이거 지금 당장 돈 안 된다 그래서 접을 것도 아니고 초기 데이터에 불과하고 일단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그림처럼 매출 데이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바탕은 파라다이스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홀드율은 딜러가 컨디션이 좋아서 게임하는 사람 돈을 많이 따먹든 뭘 하든 어쨌든 네. 그래서 높을 수도 있고 사실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홀드율 차이는 GKL 딜러들이 네. 게임을 더 잘하나 봅니다. 약간 이익단 비슷하게 보면 네, 됩니다. 이거는. 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드롭 같은 경우에는 추세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이 정도 레벨이면 더 빠질까요? 중국 인바운드 데이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럼 다음 화살표는 위로 그릴 텐데 그러면 지금 부담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만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딱 중국인만 발라봤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중국인 VIP YOY 값 지금 제로로 채워낸 거죠. 더 이상 로스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PBR 배수는 밑에서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채워지긴 했습니다만 감소폭이 줄기 시작했고 PBR 배수단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자리에서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볼 때가 사실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엉망인 실적 나오고 난 다음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파라다이스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중국인들 인바운드스가 웃자웃자 하니까 여행주들이 어제 아침에도 네. 시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여행주 실적 나온 거 보고 이거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뒤에도 굉장히 시세가 부진했어요. 더 빠졌었죠. 더 이상 패키지의 트렌드를 둬서 점수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돈 좀 쓸 여력이 되세요? 더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죽을 려도 없다. 네, 쓸 돈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향후 여행 계획은 있으세요? 여행 가서 소비하실 계획은 좀 있습니까? 여기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투자한다, 이 경험을 소비한다, 네. 이런 트렌드가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과거처럼 이 패키지로 가진 않는 거죠. 여행사 입장 하나하나 모두 입장에서는 패키지로 많이들 가세요라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행에다 높은 점수 주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시가 대비해서 다 뱉어내면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여행보다는 걸어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 갈 거예요. 근데 난 패키지로 안 가요. 그러면 뭐 걸어가실 거예요? 비행기 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 며칠 항공주 대한항공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환율도 추가적으로 튈 가능성 제한적이고 오늘은 좀 모르겠죠. 유가도 지금 여기서 뭐 보지 못했던 80불대 이렇게 WTI 기준으로 급등할 가능성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만질만하지 않느냐. 전문 경영인의 전자만 얘기 나와도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자동차 있는 것처럼 전문 경영인의 전자만 얘기 나와도 한진그룹에서는 호재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모멘텀 하루짜리가 아니기를 좀 바라고요. 네. 얘도 좀 풀릴 때도 됐지요. 예, 화장품, 예, 면세 그리고 뭐 말씀하신 이제 카지노 쪽, 카지노하고 이제 항공 쪽을 거기서 좋게 평가하셨고요. 네. 뭐 화장품, 면세, 여행 또 이제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게임, 파노 얘기 네, 이제 기대 그럼요.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카지노는 그럼 파라다이스랑 GK 중에는 조금 굳이 선호를 한다면 파라다이스. 저는 GKL 네. 쪽이 좀 더 나보인가? 가격상 매력도 네. 왜냐하면 모멘텀 면으로는 파라다이스가 더 좋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GKL도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으니까 파라다이스는 또 코스닥이고 GKL은 K200이고 네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종목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울 때도 종목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오늘 장 전략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별 수급 보여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삼성전자 일별 수급 한번 보시면은요. 네, 외국인들이 문만 열면 드립 닦아든 게 삼성전자였는데 최근 한 3거래일 동안에는 그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연기금 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연기금도 최근 삼성전자 일별 수급을 보면 3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넘버1 기업에 대해서 수급도가 3일 연속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지고 앉아 있었던 나는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지 라고 얘기했었던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넘버1 기업에서의 손바뀜이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더 이상 넘버1 값이 밀리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본을 잡아주고 지수가 다치지 않는다라는 경직성, 믿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열심히 요즘 이삭죽기 아이디어는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컨셉을 계속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